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송이입니다. 아직 30여 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연으로 적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썰사남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빙글빙글 도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부모님은 진짜 엄한 분들이셨습니다. 보통은 집에서 한 분만 엄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엄청 엄하고 무서우셨습니다.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심지어 아버지는 학생 부장 선생님이셨죠. 그래서인지 저를 혼내실 때마다 꼭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살가운 성격이 아니셔서 애정 표현도 많이 안 하시고 달콤한 말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이 싫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땐 속상하기도 했죠. 왜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무서울까? 왜 학교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걸까?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더 커서 알게 되었죠. 부모님들은 다정한 말은 안 하셨지만 제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친구 관계로 마음 아파할 때면 세상 멋진 말들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제안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될 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저만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도 하셨죠. 책도 엄청 많이 읽어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책 읽어달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만의 애정 표현이라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예의 없이 행동할 때면 얄짤없이 호통을 치셨지만 다 저를 위해 그러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항상 주택에 가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답답한 아파트가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꾸며진 주택을 아버지는 늘 꿈꾸셨죠. 작은 마당에서 예쁜 꽃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건 어머니의 꿈이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드디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송이야, 이것 봐. 방울토마토 심으려고 샀어. 어때? 우리 송이가 방울토마토 엄청 좋아하잖아. 사 먹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키워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우와, 엄마 최고예요. 방울토마토가 엄청 많이 자라면 좋겠어요. 송이야, 이리 와볼래? 네 방 벽지를 이런 색으로 하면 어떨까? 책상도 새로 사려고 했는데 주말에 가구점에 가볼까?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저까지 덩달아 신이 났죠. 이사 가게 된 주택의 벽지도 새로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깔고 대문 페인트도 새로 칠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꽃이며 방울토마토며 상추 같은 걸 심으셨죠. 가구도 모두 새 걸로 샀습니다. 가구점에서 저의 새 책상과 새 침대를 구매했고 안방 침대도 엄청 크고 튼튼한 걸로 샀습니다. 이불까지 새 걸로 사고 오래된 밥솥과 냉장고까지 새 걸로 바꾸니까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신선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요. 새 집, 새 가구,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다 같이 고모가 선물해준 식탁에 둘러앉아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로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들어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거든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학교 생활이 주 주제였죠. 부모님은 제 말을 경청해 주시고 웃어주셨습니다. 그날 밤이 너무 행복해서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이 주말이었는데 주말 동안 최대한 정리를 많이 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목표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정리를 하고 있다가 오래되어 보이는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앨범은 뭐예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이게 뭔데요? 엄마 어렸을 때 사진 모아둔 앨범이야. 앨범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완전 갓난아기 때부터 결혼식 사진까지 사진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에서 제가 2살 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옛날에 이혼이라니 진짜 흔치가 않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집안 어른들이 맺어주신 인연이었답니다. 옛날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했잖아요. 외조부모님도 그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두 분 다 달라도 너무 다르셨답니다. 외할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엄청 깔끔하고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시고 말수도 많이 없으신 정적인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외할머니는 사람들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시고 정리는 항상 뒷전이고 밖에서 이것저것 하시는 분이셨다죠. 너무나도 다른 두 분은 육아 가치관도 다르셨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밑에 여동생이 한 분 있으셨대요. 외조부모님은 이 딸 둘을 키우는 데 의견이 많이 부딪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9살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셔서 많은 기억이 남아있는 건 아니었지만 싸우시던 모습은 계속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실에서 외조부모님이 싸우시고 어머니하고 이모는 방문 틈 사이로 그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싸우셨다더라고요. 어머니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모랑 둘이 학교 운동장에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집에 가곤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짐을 챙기셨답니다. 그리고 이모의 손을 잡으셨다죠.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에게 외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미안하다. 더 어린애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니? 아빠랑 잘 살아라. 그리고는 이모의 손을 꼭 잡고 나가셨답니다. 외할아버지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두 분은 헤어지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외할머니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했고 물론 이모도 다시 만나지 못하셨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긴 했다만 연락도 안 하고 안 찾아온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펼쳐본 앨범에서 이모의 어릴 적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외동이지만 형제와 헤어지는 마음이 어떨지, 부모와 헤어지는 마음이 어떨지 괜히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사한 집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자기랑 맞는 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면 터가 나랑 안 맞나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사한 그 집이 저희 가족하고 잘 맞는지 일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원래 복권 같은 거 잘 안 사시는데 학교 동료분과 술을 드시고 따라 들어간 복권집에서 산 복권이 적은 금액이지만 당첨되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수능 출제위원이 되기도 하셨죠. 저희 가족은 이 집 기운이 정말 좋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부모님도 방학이셔서 집에서 쉬고 계셨죠. 제가 그날 친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학 숙제를 못해서 친구 집에 가서 같이 할 참이었죠. 아침밥 먹고 곧장 친구 집으로 가서 저녁 먹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헛것인 줄 알았습니다. 파란색 페인트 칠을 한 대문과 깔끔한 흰색 외벽으로 되어 있는 저희 집에서 불쾌한 검은 연기가 퍼져나왔고 붉은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저희 집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큰 소방차가 서서 소방관들이 불이 나게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울부짖으며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던 저를 옆집 아주머니가 막으셨습니다. 온 집안을 삼켜버린 보일러 화재는 제 부모님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부모님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 사는 고모가 장례를 도와주셨습니다. 마치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몰골을 한 저는 크기가 큰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예쁘게 빛나던 저희의 보금자리는 잿더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행복했던 저의 날들도 깊고 어두운 터널이 되어버렸습니다. 송이야, 고모랑 가자. 고모랑 가서 살자.
그런 저를 다시 살게 해준 고마운 사람은 바로 저희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동생이었습니다.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둘 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고모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셨고 고모부는 식음료 배달 일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저까지 데리고 있기 버거우셨을 텐데 고모는 고모부와 기꺼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갑자기 저랑 방을 같이 쓰게 된 사촌 여동생이 조금 툴툴거리긴 했지만 애들도 둘 다 착하고 저를 위로해줄 정도로 속이 깊은 애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고모랑 고모부보다도 애들한테 위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공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송이야, 그냥 둬. 둘 다 공부랑 담 쌓았어.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있지? 학원 선생님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걸. 너도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둬. 걔네 가르치려면 초등학교 1학년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걸. 둘 다 공부에 완전히 흥미가 없는 애들이더라고요. 남자애는 맨날 나가서 공만 차고 다니고 여자애는 맨날 로맨스 만화책만 주구장창 읽는 애였죠.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또 누구신가요? 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학교 선생님의 자식으로서 사촌 동생들 공부에 손 놓는 꼴은 못 보겠어서 한번 이를 갈고 공부시켜봤습니다.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진짜 1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 동생들이 은근 머리가 좋더라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흥미가 없어서 일찍이 포기했던 거지. 흥미를 붙여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 푸는 걸 신기해하면서 성적이 쑥쑥 올랐습니다. 고모도 엄청 신기해하셨죠. 이야, 너 진짜 신통방통하다, 송이야. 벌써부터 기술이라도 가르쳐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학원비 굳었네, 굳었어. 송이야, 너 이제 고등학교 갔으니까 공부 더 해야 하지 않니? 학원 보내줄까? 아니면 과외할래? 우리 애들 가르친 값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열심히 배워서 애들 열심히 가르쳐주면 일석이조로 좋은 거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것도 시험에 나오고 애들도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차에 고모께서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지. 종합학원은 꿈도 안 꾸고 수학학원만 보내달라고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에는 사촌 동생들 공부 알려줬고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고모 집에 가게 되었을 땐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도, 어색한 집도, 새로운 가족들도 너무나도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고모도, 고모부도, 사촌 동생들도 누구보다 진심으로 저를 위해준 덕에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꿈을 꾸게 되기도 했죠.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부모님처럼 말이죠. 사촌 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도 생겼고 애들 성적이 올랐으니까 재능도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제 꿈을 이루고자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목표는 저희 부모님이 처음 만나셨던 그 대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같은 대학교 동기의 캠퍼스 커플이셨거든요. 부모님들께서 다니셨던 그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공부했습니다. 시험 끝나는 날에만 조금 놀고 시험 끝난 다음 날부터 또 공부하고 그랬죠. 그 끝내 부모님이 공부하셨던 바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독 고모가 많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학교 입학하실 때 고모도 입학식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떠오르셨는지 아버지가 그립다며 엄청 우셨습니다. 처음 대학교 생활을 시작할 땐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길을 지나셨을까? 이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셨을까? 혹시 저 교수님에게도 수업을 들으셨을까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그리우면서도 뭔가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기분도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교생 나갈 땐 실감이 안 났었는데 진짜 제대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땐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무섭거나 긴장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신이 나서요. 그리고 또 신기하기도 했고요. 오랜 시간 꿈꿔왔던 선생님이 되었다니, 제가 부모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니 무척 신이 났었죠. 처음 일하게 된 학교가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나고 요즘 애들은 뭐 하고 노나 보는 것도 재밌고, 그땐 제가 젊어서 그랬는지 애들이 저한테 와서 쫑알쫑알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일하게 되면서 좋은 점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는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학교 일을 시작하신 분이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셨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송이 씨. 감사해요, 선생님. 아, 오늘 급식 같이 먹을까요? 저번에 혼자 드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제가 워낙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교직원 식당에서도 쭈뼛대다가 항상 혼자 밥을 먹었거든요. 안 친한 선생님과 어쩌다가 같이 앉아 어색하게 먹거나요. 그런 저랑 급식을 같이 먹어주기도 했습니다. 저 밥 혼자 먹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또래의 성격도 잘 맞고 마음씨도 착한 선생님과 친구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둘이 역 근처 맥주집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먹기도 했고, 저희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회사 동료랑 밖에서 따로 만나서 노는 건 정말 정말 친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이나 저희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국어 선생님과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이야, 너 남자친구 없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남자친구는 무슨. 어머, 왜? 얼굴 예쁘지, 똑똑하지. 뭐가 부족해? 그럼 좋아하는 남자도 없어? 제 주변 남자라고는 다 학교 선생님들 뿐인데요. 그렇네. 그럼 너 소개팅 안 할래? 네, 소개팅이요? 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언니가 이 얘기를 그전에도 슬쩍 한 적이 있긴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있냐?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하면서요. 언니는 자신의 사촌 오빠를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언니의 사촌 오빠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언니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저희가 꼭 만나봤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엄청 되었습니다. 거절하자니 미안하고, 만약에 소개팅을 하고 잘 안 되면 언니랑도 멀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언니가 하도 소개팅을 하라고 하길래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니가 만나던 남자친구분한테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그걸 보니까 저도 연애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요. 소개팅 당일, 정말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고 언니가 알려준 날짜와 알려준 장소로 무작정 나갔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상대 남자가 남색 반팔 셔츠를 입고 나온다는 정보만 알고 나갔죠. 언니가 알려준 장소는 인테리어가 되게 멋진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곳을 많이 알고 있나 생각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정말 시선이 머물 만큼 잘생긴 남자가 보였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내 소개팅 상대는 아니겠지 하면서 옷을 봤는데 남색 반팔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긴 그 얼굴을 바라보며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어? 송이 씨? 아주 친근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가 말해줬나 보다 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생긴 사람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유명한 잘생긴 저희과 선배가 있었는데 잘생긴 만큼 유명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입견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잘생기면 여자도 많을 것 같고, 바람기도 많을 것 같고, 뭔가 재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오해했나 보더라고요. 저의 잘생긴 소개팅 상대는 엄청 젠틀하고 배려심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머러스하기까지 했죠. 잘생기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성격까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다만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만남을 끝내고 연락처를 안 줬습니다. 대놓고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후다닥 지하철을 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언니의 닭달이 시작되었더랬죠. 왜 번호 안 줬어? 오빠가 뭐 실수라도 했어? 아니요, 실수는 무슨. 그럼 왜? 아, 수업 시작했다. 저 들어가 볼게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며칠을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한 나흘쯤 그랬나? 언니가 더는 못 참고 저를 불렀죠. 송이야, 오빠가 부끄럽대서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실은 명준 오빠가 너 소개해달라고 한 거야. 네? 저를요? 저를 어떻게 알고요? 우리 작년에 체육대회 했잖아. 그때 내가 너 찍어두었던 영상이 있었거든. 너가 애들이랑 응원한 거. 그거 보더니 오빠가 이거 누구냐며 웃는 게 너무 예쁘다며 나를 들들 볶았다고. 그런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히 언니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만남인 줄 알았거든요. 저와 소개팅한 그 남자는 그렇게 몇 달을 언니를 조르고 졸라서 소개팅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연락처도 안 남기고 횡하니 가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나흘 동안 언니한테 매일같이 연락해서는 왜 그런지 아냐, 물어봤냐, 얘기해봐라 하면서 귀찮게 했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상 계속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연락처라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남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보세요? 송희 씨, 곧 퇴근이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마침 그 근처라서요. 끝나고 딱 5분만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퇴근하고 나가니까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면서 말이죠. 비좁은 원룸방에 자리를 차지한 화사한 꽃다발이 어색하면서도 내심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라면서 책을 사다 주기도 했고 커피 마시고 싶어서 같이 샀다며 커피 한 잔과 함께 공원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날 시간이 점차 늘어갔죠.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10번 정도 더 한 뒤였습니다. 그만큼 만나니 저도 마음이 안 움직일 리 있겠어요. 사실 처음부터 싫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러울 뿐이었죠. 잘생긴 외모와 다르게 예의 바르고 재미있고 털털하기까지 한 그 남자가 저도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좋아하는 표현을 그렇게나 하는데 싫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언제 고백할까 내심 기대하고 있던 중 남자가 예쁜 팔찌를 선물해주며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고백을 했고 그날부터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돈도 마음도 여유가 없어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생애 첫 연애를 그렇게 멋진 사람과 함께 하게 되다니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저도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책도 많이 읽고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사귀게 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친구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잘 사는 정도가 매우, 매우 잘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였고 아버님은 그 외에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남자친구가 잠깐 뭐 놓고 온 게 있어서 집 앞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엄청난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가진 게 없었던지라 열심히 모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하다가 저희 커플 사이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국어 선생님이던 언니가 육아 휴직을 냈거든요. 그리고 예쁜 아기를 출산했죠.
언니 출산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랑 같이 언니네 놀러 갔었는데 그때 남자친구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아이의 아빠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요. 제가 원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도 컸고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진지하게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대신에 저를 키워주신 고모랑 고모부가 계시죠. 제가 남자친구 생기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고모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이 근질거려서 못 참고 다 말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만나고 1년쯤 되었을 때였나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땐 결혼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고모가 궁금해 하시니까 가볍게 소개해 준 거였습니다. 저도 멋진 남자친구 어디 자랑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모랑 고모부는 이미 배웠으니까 일단 유선상으로 결혼 약속했다고 말씀드리고 천천히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었죠. 사귀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한 번도 뵙지 못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 생각만 해도 너무 긴장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제 이야기는 해두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죠. 저는 밖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직접 밥을 해주신다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요리 학원에 다닐 정도로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 커다란 집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옷도 새로 사 입고 아침에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하고 간 거였죠. 화장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간 그날 처음 보는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한바탕 눈물을 쏟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들어간 남자친구의 집은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외관이 정말 어디 드라마에 나올 법한 모습이었거든요. 드라마처럼 커다란 갈색 가죽 소파와 그릇 진열장이 있을 줄 알았고 어머님과 아버님도 좀 무거운 분위기의 분들이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큰 창이 활짝 열려진 집안에는 곳곳에 화병과 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덕에 집안이 엄청 화사해 보였죠.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가구들은 엄청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길 어머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거라던데 그래서인가 두 분의 사랑과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듯 했죠. 밝은 분위기의 집안에 들어서자 제 마음도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어머님과 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 잘 왔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 명준이 말대로 엄청 예쁘네. 음식 거의 다 되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아, 네. 저 혹시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어머,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수 없지. 다 했으니까 조금만 있어요. 어머님은 화사한 꽃만큼이나 밝은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푸근한 인상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분이셨고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한시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식사 시간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걱정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음식 얘기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음식 하나 맛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밥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님께서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알려주기도 하셨죠. 신이 나서 제게 레시피를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있으니까 어쩐지 그 모습이 익숙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어머님께서 직접 구우신 구운 과자와 제가 사간 차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본격적인 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명준이한테 듣긴 했는데 송이 씨 부모님께서 사고가 났다고? 네, 맞아요.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아유,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너무 기특하다. 너무 예쁘네. 고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렇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자주 왕래를 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 금방 고모랑 사촌 동생들이랑 사는 거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요. 그랬구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혹시 물어보는 거 실례이려나? 아니요, 실례긴요.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저희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보는,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꺼내보는 부모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연애 초반에 남편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추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저는 한참을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머,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은 분이시네요. 어떻게 하다가 고모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 쪽엔 친인척이 안 계셨어요? 아,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혼자 어머니 키우셨어요. 어머니 밑으로 여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부모님 이혼하신 뒤로 보지는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신기하네. 나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 정말요? 음, 이혼하시기 전에는 강북구에서 살았어요. 부모님 이혼하시고는 어머니랑 둘이 도봉구에서 시장 근처에 살다가 저희 어머니도 저 혼자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요?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강북구에서 사셨어요. 정말? 오,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어머님은 생글생글 웃으시던 아까의 모습과 달리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셨습니다. 혹시 제가 아픈 추억을 꺼낸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던 그때였습니다. 혹시 어머니랑 할아버지 성함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저는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성함을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손에 들고 계셨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입을 턱 막으셨습니다. 그리곤 곧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죠. 어머님?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아버님도 놀라셨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송이야. 어머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곤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어머, 어머 송이야, 어떡하니? 어쩌면 좋니? 너희 엄마, 너희 할아버지, 정말 그 이름 맞아? 정말 맞아? 너, 너 혹시 엄마랑 헤어졌다던 이모 이름은 아니? 네, 알아요. 김미선이라고.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님이 대뜸 저를 와락 끌어 안으셨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아버님이 많이 놀라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죠. 정말이야? 정말 이모님 성함이 김미선이라고 어머님이 그러셨어? 응, 성함이 왜? 우리 엄마 성함이 김미선이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희 어머니 동생이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말인 걸까요? 어머님이 제 이모라는 소리인 걸까요?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것처럼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말 같지도 않은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네 이모야.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모를 만나서 기뻐해야 하는 건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가 제 이모인 것을 불행해해야 하는 건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다른 남매 혹은 친인척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지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아 그렇게 어떠한 정리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헤어져야겠죠. 헤어져야 하는 게 맞죠. 따져보자면 저의 사촌 오빠니까요. 사촌 오빠랑 결혼을 어떻게 하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정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다시 만난다면, 목소리라도 듣게 된다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학교 앞에 찾아올까봐 일부러 퇴근 시간보다 훨씬 늦게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에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일주일 내내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주말 동안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주 금요일부터 남자친구는 출장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쯤 출장을 갔겠구나, 내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러던 중 문자 알림이 왔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보낸 건가 하고 확인했는데 예상 밖의 사람이 제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송이야, 명준이 엄마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 아마 이 상황에서 제일 곤란한 것은 어머님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조카와 아들이 결혼을 하려 했다니 놀라기도 했을 테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를 왜 보자고 하신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위로해 주려고 하시나 하고 어머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저희 집 근처로 오신다고 하길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편한 차림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퉁퉁 부은 눈으로 카페에 들어서자 전보다 조금 초췌해진 듯한 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송이야, 어머님, 뭐라고 불러야 하나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머님인 건가 이모인 건가. 힘없이 앉은 제게 어머님은 따뜻한 물을 내미셨습니다. 물끄러미 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다시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없이 앉아만 있는 제게 어머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이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나 명준이 엄마 아니야. 너무 놀라서 고개를 쳐들고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분명한 듯 엄마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어머님의 친자 확인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정말 모자지간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란 제가 묻자 어머님이 따뜻한 물을 냉큼 들이키시더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었답니다. 그 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태어나자마자 못 키우겠다며 남자친구를 놓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일하시며 혼자 남자친구를 키울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는 아기 때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대요.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미용일을 하던 여자였는데 젊은 사업가인 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거였답니다. 할머님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거였는데 결국 아기를 두고 나가버린 거였죠. 그렇게 친할머니의 손에 남자친구는 자라고 아버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때 잘 나가는 통역사였던 어머님을 만나게 되셨고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남자친구가 4살 때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정을 빨리 붙인 건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친구는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는지 진짜 머릿속이 울리더라고요. 많이 놀랐지. 그러니까 너희 결혼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너한테 이모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는 그냥 네 시어머니인 거야, 송이야. 법적으로도 나중에 아기를 낳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명준이랑 결혼해, 송이야. 당황스럽고 머릿속이 정리되지도 않아서 일단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님과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리가 좀 되면서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 싶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저녁에 어머님이 직접 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오후 5시, 6시, 7시, 8시.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감도 안 왔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큰 실망감을 느끼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9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나 지금 가고 있어. 나와. 남자친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뛰어오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외투만 대충 걸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남자친구가 뛰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남자친구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조금씩 남자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밑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남자친구가 웃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덩달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단숨에 제 앞까지 달려온 남자친구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들었지? 엄마한테 들었지? 응, 들었어. 다 듣고 온 거야? 응. 속상하지 않아? 괜찮아? 놀라지 않았어?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 엄마는 계속 내 엄마이고 송이 너랑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송이야, 우리 결혼하자. 우리 이제 진짜 결혼하자. 오랜만에 본 남자친구의 모습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만큼이나 힘들었겠죠. 마음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에 저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첫 만남 때는 어머님하고 울기만 하다가 헤어졌잖아요. 뭔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결혼 준비 시작 전에 찾아뵌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며 위로를 해주셨고 어머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보며 내내 웃기만 하셨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마음도 후련했고 뭔가 시부모님하고 가까워진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마터면 또 눈물을 쏟을 뻔했지만 꾹 참고 웃으며 자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참, 제 혼주석에는 고모와 고모부가 앉아주셨습니다. 제 고교 시절을 책임지고 돌봐주신 분들이시니까 꼭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래도 되냐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 그리고 남자친구의 복잡한 관계를 알게 된 고모가 진짜 많이 놀라셨죠. 결혼식 올리기 전에 상견례 명목으로 함께 자리한 적이 있었는데 고모가 어머님 보시고 저희 어머니랑 정말 많이 닮았다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로 두 분이 엄청 가까워지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시간이 더 흐른 지금 저와 남편 사이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셋이나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는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임신과 출산을 쉬지 않고 연년생으로 셋을 낳아버렸네요. 이 쬐그마한 애네들 언제 다 키우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키우나 막막할 때도 있지만 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부모님도 저를 키우실 때 이런 마음이셨을까? 그토록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다 나 때문이었을까? 이렇게나 힘들게 나를 키우신 걸까? 참 마음이 사무치게 그립네요.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신가 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저희 부모님 계시는 납골당에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 사진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언니, 언니 하시면서. 그 이후에 어머님 혼자서도 종종 납골당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들이 있고 별의별 인연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끔 그때 어머님 처음 뵙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를 떠올리곤 하는데 그때 정말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늘로 솟구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남편한테 그때 얘기 꺼내면 시작부터 눈물을 그렁그렁 합니다.
진짜 못 말리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결혼하지 못했다면 귀여운 우리 애들도 못 만났을 테니까 말이에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국어 선생님과 인연이 된 것,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남편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어머님을 만나게 된 것까지 모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야만 하는 인연이었기에 만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잘해야겠죠. 다음 달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신데 생각난 김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떡 케이크 주문해둬야겠네요. 이따 애들 오면 전화도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결혼, 기막히게 이어진 이 인연, 주변 사람들 손 꼭 붙잡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